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산발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감염병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인데요. 박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현재 백신 접종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지난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 대상자인데요. 이 대구 경북 약 650여 개소에서 3만 4천여 명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65%, 경북에서는 5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1차 대응 요원이 대상입니다. 어제부터는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지역의 의료진 5천여 명입니다. 의료진 접종은 대구 동산병원 등 코로나19 거점 치료시설 13곳에서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 두 백신 모두 상반기에는 감염병 고위험군이 받게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일반 시민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두 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몸속에 투입하는 이 유전 물질이 둘 백신이 다릅니다. 이 백신은 우리 몸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면역을 갖게 하는 원리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몸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 반면에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순수 유전체인 mRNA를 몸에 집어넣은 뒤에 몸속에서 항원 단백질이 직접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mRNA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영하 75도 내외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예방접종센터와 같은 전문 시설에서 관리와 접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지 화이자를 맞을지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죠? 네, 백신 선택권은 없습니다. 백신 공급량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접종이 시급한 순서에 맞춰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이미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백신 모두 효능이 좋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 효율이 50% 내외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0에서 70%, 화이자 백신은 95%의 효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들의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접종자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또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접종 개시 이후 오늘까지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5명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들인데요. 이들은 기존에 심근경색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500여 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청은 그러나 이 백신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종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가 되었지만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프랑스에서도 171명이 사망했지만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을 피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박진영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곁에서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KBS 뉴스와 함께해 주십시오.